너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울컥하는 사람들이 있다. 맞는 말이라고.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그동안 나를 너무 돌보지 못하고 노동에 치이고 사람들에 치여서 희생하며 살았다고 하소연을 한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휴식하고 보양되는 음식을 먹거나 자신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는 것이 자신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자신의 감정과 신체를 되돌아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런 순간이 지나고 나면 도로함이 타부리다.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쳇바퀴 속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한다. 내가 생각하는 자기 돌봄은 먼저 자신을 번뇌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번뇌는 거창한 인생의 고민이나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이 아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반복적인 생각 그 자체가 번뇌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붙들고 있는 습관적인 생각.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에 대한 후회와 자책.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몸집을 키우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기대. 이런 자잘한 생각과 그 생각의 반복이 번뇌이다. 이런 생각에 쌓여 있으면 우리의 뇌는 정말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한다. 번뇌 안에 있으면 물론 대부분 자신이 번뇌 안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지만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다. 안에 있는 물건이 빠져줘야 새로 산 물건을 집안에 들일 수 있듯이 새로운 생각을 하고 싶다면 그간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내보내줘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오래오래 나와 같이 해서 거의 내가 되어버린 이런 생각들, 번뇌들을 내보낼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그 생각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가 그 생각들 안에서 이리둥실 저리둥실 떠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 생각들이 지금도, 어제도, 그제도 같은 패턴으로 꾸준히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오랜 번뇌, 특히 집착과 걱정이 신체에 병을 만들거나 관계를 파괴하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생각은 그저 생각이 아니다. 생각은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는 물론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한 물리학자는 생각은 전기 에너지를, 감정은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인간을 생각과 감정이라는 전자기 에너지를 가진 물질적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인간의 신체가 미세하지만 전자기 신호를 방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떤 영적 존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따라 물리적 운동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가 상호작용하듯이 생각과 감정도 상호 연결되어 있다. 내가 어떤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잘 알아차릴 수 없다면 내가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보면 된다.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편안한가? 즐거운가? 불안한가? 슬픈가? 화가 나는가? 배알이 꼬이는가 등. 주로 어떤 감정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신체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특히 감정을 표출하는 최종 분출구인 얼굴에는 내가 주로 어떤 감정으로 생을 살아왔는지 한편의 추상화가 그려져 있다. 온갖 잡다한 생각들로 번잡한 가운데 눈에 띈 거울 속 내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아, 또 번뇌를 돌리고 있었구나. 지배적인 감정이 무엇인지 알면 그 이면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세상은 긍정적 생각을 강요하며 병 쪽으로 집착하지만 아무리 긍정적 생각을 집어넣으려 해도 강요와 강박으로는 감정이 바뀌지 않는다.
감정은 힘껏 누르고 그렇지 않다고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감정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보존된다. 억눌려서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일시에 폭발하거나 꾸준히 신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감정을 알아차려주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잘 풀어줘야 한다. 대부분의 번뇌는 이 억눌린 감정들이 일으키는 생각들이다. 같은 감정이 계속해서 같은 패턴의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는 원리다. 어떤 특정한 감정에서 풀려나서 그 감정이 돌리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면 일순간 멍해질 때가 있다. 일종의 멍타임이다. 시공간을 벗어난 지고의 순간일 수도 있다. 이런 순간이 소중한 이유는 신체 시스템이 이런 자유의 순간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이라 하더라도 이런 자유의 느낌은 시스템을 교란시키기에 충분하다. 쳇바퀴가 삐걱대기 시작한다. 생각과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인정해주고 풀어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어줘야 한다. 새로운 생각이 없으면 시스템은 텅 빈 우주처럼 녹슬어간다. 새로운 생각이 없으면 언제든 익숙한 아이들과 다시 놀 수밖에 없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들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 같은 시냅스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길을 내지 못하는 뇌는 똑같은 시냅스만 비대하게 만들 뿐이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배움은 신경들의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의미한다. 배우는 행위 자체가 변화를 부르고 다른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새로운 것을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서 내 인생은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생각하는 것은 에너지가 녹슬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다시 자기 돌봄으로 돌아가 보자. 자기 돌봄은 자신의 현 상태를 잘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먼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단순히 이기적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자기 돌봄이 아니다. 자기 돌봄의 철학을 만든 소크라테스와 스토아 학파에서 절제와 금욕을 강조했던 이유도 에너지를 가라앉힌 상태에서 자신의 현 상태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생각과 감정이 물리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고 새로운 배움과 경험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에너지로 나의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자기 돌봄이다.